이 노래는 민족 종교 천도교의 천덕송 중 하나인 안심가입니다. 이 천덕송에는 12제국 다 버리고 아구군수 먼저 하네라는 노랫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뜻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심가는 1860년 동학 천도교를 창조하신 수훈 최재우 대신사께서 용담유사를 통해 남긴 말씀으로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조정의 폭정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던 조선조 말 수훈 대신사의 이 같은 예언이 현실화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증산께서 여러 해 동안 덕지를 누려가시며 친히 신중년에 이르러 이제 때는 국군이 쇠퇴하던 구한말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민족 종교 증산교 최고 지도자들이 이 같은 영적 예언을 했을 때 이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변성룡, 이 말씀은 1916년 민족 종교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께서 남긴 귀중한 예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나라가 모든 정신문명의 종주국이요 지도국이 될 것을 내다보면서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점진적으로 어변성룡, 즉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될 것이라는 예지력으로 나라를 잃고 서름에 빠진 백성들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또 1929년 민족종교 갱정유도를 창조한 도조 영신당주께서도 천하대운 소국회, 소국능 대만국중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하의 대운이 작은 나라로 돌아오니 이 작은 나라가 능히 만국 가운데 가장 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장차 세계를 가르칠 스승의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의 제일국, 세계의 중원국, 세계의 부모국이 될 것이며 장차 우리말이 세계의 언어가 되고 우리 전통 한복이 세계의 의복이 된다는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족 종교는 국운이 땅에 떨어지던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서세동점의 시기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등불이자 횃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종교를 세운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영적 예지력을 통해 머지않아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세서점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마침내 민족 종교 지도자들의 예언은 적중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정체가 바로 K-팝과 K-드라마와 K-무비 등의 한류로 나타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리는가 하면 한식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줄을 잇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5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심 한복판인 유서 깊은 광장 레머베르크에서 공연 중인 김덕수 삼루리페의 모습입니다. 유럽의 심장부로 일컫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펼쳐진 김덕수 삼루리페의 이날 공연은 벽안의 유럽 시민들에게 큰 감명을 심었습니다. 이날 밤 대한민국은 유럽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깊은 감명을 전했습니다. 알테오퍼 대극장에서 펼쳐진 이 국악 공연의 타이틀은 책을 위한 진연으로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일으킨 임금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성대하게 베푼 1795년 회가변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3,000석가량의 객석을 가득 메운 유럽 관객들은 1시간 분량의 공연을 마치자
5분 동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관객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늘 현대적인 한국이었는데 오늘 밤 한국 전통의 놀랍고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며 공통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결해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현지 교민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대회는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기념하는 행사로 유럽 전역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12년 행사 때는 대한민국 민족 종교계의 큰 어른이자 결해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었던 고 한양원 회장께서 직접 행사장을 찾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독일 시민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양원 회장께서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던 2012년은 한류에 큰 변화바람을 준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당연 가수 싸이입니다. 전 세계에 말춤 바람을 몰고 온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억 뷰를 돌파하며 2022년 현재는 44억 8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지난 10년 내내 한류 콘텐츠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싸이의 말춤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었던 것은 그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연꽃 효과와 같이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었던 아마 그런 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2005년도에 있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가뭄 같은 것이 한 7년쯤 지난 뒤에 2012년에 연꽃을 활짝 만개시키는 그 강남 스타일의 신드롬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마침 그 즈음에는 2012년에 독일 베를린 우리 교민들이 주최한 손기정을 기념하는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 민족 종교 지도자인 한양원 선생께서 아주 기품 있게 갓을 쓰고 도포 차림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많은 독일 언론들의 관심을 또 끌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싸이 말춤 신드롬과 한양원 선생께서 베를린을 방문했을 바로 그때가 같은 2012년이군요. 자, 이쯤에서 이제 이렇게 볼 때 현재 그 뒤에 쭉 한류 바람이 이 최근까지 전 세계를 이렇게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우리 과거 대단히 아주 위기였던 그런 국난이 있었던 시절에 민족 종교가 나타났고 민족 종교 지도자들께서 그 즈음에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남기셨는데 지난 100년 전의 예언이 현재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운 한류의 결정적 전환점은 누구나 2012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주로 대장금이라든지 또 겨울연가 같은 K 드라마가 중심이 이뤘다면은 그 이후로 K-팝이 세계를 하여튼 주도하게 됐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시아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던 한류가 이른바 서구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어떤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그 이후에 후배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빛을 지고 있다. 나아가서 또 팝만이 아니죠. 기생충 같은 한국 K-무비라든지 또 오징어게임 같은 OTT 드라마마저도 어떤 강남 스타일의 크고 작은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봤을 텐데, 저는 한류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한류가 약속한 듯이 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가치관, 세계관의 원천은 저는 동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거의 서구는 인간을 신의 열등한 존재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그렸다면은
그 동안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을 신의 경지로 끌어올리면서 어떤 인본의 사상, 그렇죠? 인내천 사상을 설파했는데 저는 그 어떤 세속적 형태, 그것이 컨텐츠화된 것이 작금의 지금 한류 컨텐츠라고 저는 여기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문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작진은 전찬일 평론가가 얘기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나타난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었던 우리만의 고유 정서란 게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유튜브 영상들을 살피다가 귀한 영상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 삼성관에서 있었던 고려대 유니버시티 플러스 특강 영상입니다. 이날 특강에 나선 강사는 국립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최강식 고려대 교수로 강의 주제는 실크로드와 한류로드였습니다. 한류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이게 싸이의 강남스타일. 자, 제가 이제 내가 고대사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류까지 관심이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한류 뭐 K-팝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관이 돼가지고 이제 한두 달 있다가 한국의 한류 스타가 뜨니까 얘네들한테 표창장을 주러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으로 공연을 봤습니다. 그 전에는 애들하고 뭐 TV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직접 본 거. 거기 뭐 원더걸스도 나오고, 소녀시대도 나오고 최고 스타들이 나와서 쫙 하는데 딱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위지동이전에 보면 한국의 제천대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제천대회, 요즘으로 치면 축제입니다.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남녀 군치 감화하고 이런 게 있어요. 남녀가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두 번째는 춤추는 모양이 수족이 상응하고 손발이 맞닿고, 두 번째 답지 저항하고 발을 띄었다 붙였다 하고 점프한다는 거야. 점프. 이 위지동 이전의 기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최강식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마침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그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하며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데 필요한 여러 중요한 정책들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이 J-팝과 K-팝의 큰 차이가 뭐냐? 전부입니다. 도무가 있는 거예요. 도무. 여러분들 집에 가서 J-팝하고 K-팝을 비교해 보세요. 한국 애들은 길길이 뜁니다. 길길이 뛰어. 이걸 도무라고 그러는데, 이 도무를 극대화한 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입니다. 말춤은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요. 근데 뛰면 사람들이 처음에 하다가 따라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원조는 어디냐? 무당춤입니다. 무당이 굿할 때 길길이 뜁니다. 뛰면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들썩하다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몰입도 빠지는 거지. 근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도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묘미가 있어요. 이 말춤을 잘 보면, 물론 이제 싸이가 여기 방으로 칼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만 뭔가 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최강식 교수의 이날 강의처럼 싸이의 말춤에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만의 흥과 풍류와 종교적인 서사가 녹아든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로 뻗어나간 한류 콘텐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천도교 수은회관 4층 대전시실에서 열렸던 단군 천부경 공개 100주년 기념 전시회 모습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STV 상생방송의 후원으로 열렸던 이 행사를 통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우주 창조의 이치를 81자로 풀이한 천부경의 참 의미를 일반에 널리 알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많은 사람들은 지구촌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의 숨은 코드 속에서 천부경을 발견하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세계 속으로 스며들었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즉, 게임 진행자들이 주는 명함과 게임 진행 요원들의 얼굴 가면에 동그라미와 네모, 세모가 그려져 있는데 원방각이라고 불리는 이 문양은 인류 최초의 계시록인 천부경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그 원방각이라는 그 의미는 이른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부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그리고 완벽한 조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 천부경의 그런 그 기본 이념이 사실은 우리 문화에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말에 동학의 완벽한 그런 인내천이라는 그야말로 진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천부경의 그런 기본적 줄거리는 한국인의 그 마음속에 그대로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계승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문화라는 것은 영어로 컬처인데 컬처는 그 밭을 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밭을 갈므로 인해서 즉 자연을 가꿈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한민족도 우리 땅에서 밭을 갈면서 즉 자연을 개간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서 형성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문화고 또 한민족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그 기원이 우리로 보자면 이제 천부경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족 종교는 우리 고유의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 면면이 우리들의 정서에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그 이른바 이제 K컬처 한류의 기본적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더 돋보이는 학생들도 있어.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결의원 살리기 연수회관 2층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강당에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 중인 행사 모습입니다. 이렇듯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구간민 이념을 바탕으로 창도한 여러 한국 민족 종단들의 구심점 역할을 목표로 1985년 창립됐습니다. 한국 민족 종교는 서세동점과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여 외세와 외래 문화의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어가는 민족 문화와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에서 창도된 종교들입니다. 1991년 사단법인 등록을 마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2016년 국민들의 깊은 애도 속에서 세상을 떠난 한양원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40년 가까이 다양한 주제의 학술 대회와 민족종교 예술제, 개천절 남북공동 행사 추진, 종교 간 화합운동 등 여러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민족종교와 한류 학술대회는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행사라 생각됩니다. 며칠 전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아련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황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기를 대한민국 천당에서 오셨군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라고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렇듯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러한 땅입니다. 한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주류가 되었고 드라마, 영화, 노래, 춤은 물론 음식과 복식에 이르기까지 한류로 대변되는 우리의 문화는 전 세계를 우리나라의 매력에 푹 빠뜨렸으며 세계인은 이에 깜짝 놀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말도 세계화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글도 세계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무한한 번영과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학당 학생들이 K-팝에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이 학생들은 낮에는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며 방과 후에는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 K-팝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홍익인간과 풍류도를 알게 됐으며 인내천 정신까지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K-팝과 K-무비, K-드라마로 시작된 이들의 한류 열기는 이제 K-정신, 즉 K-스피릿으로
한 걸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가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 데는 우리 민족 종교들의 역할이 사뭇 컸습니다. 한류 속에 녹아든 대한민국 민족 종교의 뿌리 깊은 정신이 이제는 세계 속으로 스며들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세계의 평화가 깃들고 신자유주의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많은 약소국가들이 위로받고 힘없는 시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는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